Day 59. 동사 핸들을 이용해 감당하다의 의미 전달하기. I have a lot on my plate at work, but it's nothing I can't handle.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59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핸들을 이용해서 감당하다라고 하는 의미 전달하기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 문장 보면은 I have a lot on my plate at work, but it's nothing I cannot handle 이라고 돼 있는데 I have a lot on my plate at work라고 하는 것은 내 접시 위에 너무 많은 것이 올려져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 할 때 쓰는 관용 표현으로서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량이 많긴 하지만 It's nothing I cannot handle. 이 해석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표현을 It's nothing I cannot handle. 이중 부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표현법이죠. 참 이런 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핸들이 감당하다는 의미인데 주로 목적어 자리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날씨 같은 거, 업무량 같은 거, 또 특이한 음식, 매운 음식 이런 거, 또 상황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핸들하다 하면은 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고 cannot handle은 벅차다, 감당이 힘들다라는 표현이죠. 굉장히 많이 써요. 진짜 너무너무 요긴하고 이런 핸들은 잘 써놓으면 말하기가 되게 수월해집니다. 쓸 일이 너무 많거든요. 자, 날씨나 업무량, 음식 상황을 감당하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럴 때 많이 쓴다. 이걸 기억하면서 실제 원어민들은 handle, 부정문에서는 cannot handle, 그 다음에 버겁다, 또 벅차다 할 때 이렇게도 써요. more than I can handle도 정말 많이 씁니다. Something is more than I can handle 하면 야, 역부족이다. 내가 핸들하기에는 좀 과하다.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 알아두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음식 예문 1번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Model examples. 매운 한국 음식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매운 한국 음식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쉬워졌어요. 영작이. I cannot handle spicy Korean food. 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적을 필요도 없겠죠. I cannot handle spicy Korean food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죠. I can't handle spicy Korean food. 맞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핸들이라는 단어 떠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2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여름은 살인적이에요. 제가 열이 많아서 더운 걸 못 견디거든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여름 날씨가 살인적이에요. 제가 참 더위를 많이 타고 열이 많아서 정말 더운 열기를 제가 도저히 못 견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핸들을 쓰는 자리겠죠? 쉽죠? I can handle the heat. 한국의 이 이걸 못 견딘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열이 많다, 또 더위를 많이 탄다 이런 것은 만약에 열이 많다에 충실한다면은 먼저 그 표현을 쓰면 돼요. I'm hot-natured. 근데 hot-natured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피지컬하게 열이 많다도 되지만 좀 다혈질이거나 발끈발끈하는 것도 hot-natured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 저 더위를 쉽게 탄다면은 정말 콩글리시가 아니고요. I get hot easily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은 I get cold easily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런 표현 알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한국 여름은 살인적이라는 것은 좀 이건 어려워. 잔인한이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B로 시작하는 거. brutal. 이 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서머가 한국의 서머가 brutal하다. 그리고 I'm hot-natured, so I cannot handle the hea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원어민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 Summers in Korea are brutal. I'm hot-natured, which means I can't handle the heat. 좋습니다. Summers in Korea are brutal. I'm hot-natured actually, which means I cannot handle the h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쉬운 것 같지만 이럴 때 결국 핸들을 떠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3번 한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자아이들로만 구성된 수업을 해야 하는 건 너무 싫어요. 10대 남자아이들 15명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자, 3번 한글은 실제 한 미국인 그 원어민 여성이 학원 같은 데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남학생들을 다루는 게 좀 벅차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10대 남자 아이들 15명은 역부족이에요. 제가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할 때 15명이 are more than I can handle 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핸들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분도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영어를 딱 들으면서 영어라는 게 저렇게 풀어나가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은 영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싫다, 매우 when I have to 이런 문형을 쓰면 돼. 그러면 when I have to teach가 되겠죠? 그러면 when I have to teach가 되고 앞에는 I really hate, I hate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너무 싫어요. when I have to teach all boy classes 이렇게 되는 겁니다. all boys classes 이런 식으로. 자, 정말 핸들이라는 것은 만능 동사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원어민 음성 들어보시죠. I hate when I have to teach all boys classes. 15 teenage boys are more than I can handle. 됐죠? 그래서 I hate when I have to 이렇게 문장을 이어가는 거. 그 다음에 15 teenage boys are 그 다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ore than I can handle. 한 번 더 시작. More than I can handle. 예. 정말 핸들을 제가 자주 쓰고 또 원어민들도 자주 쓰는 표현인 것 같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추가로 더 온다는 사람 있으면 파티 음식은 외부에 맡기자. 10인분 요리하는 건 힘들어. 좋습니다. 지금 집들이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는 몇 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더 오겠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집에서 도저히 잡채하고 이런 거 못한다. 그냥 외부에 맡기자. 여러분 그런 것을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케이터링 서비스. 그리고 10인분 요리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이러면 보통 통상의 한국 학자들은 I cannot 그냥 이렇게 해버리거나 I cannot cook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it's almost impossible, you know. 이렇게 영어를 했죠. 그런데 핸들을 잘 쓰는 한국 학습자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Cooking for 10 is more than I can handle이라고 그래요. Cooking for 10 is more than I can handle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이다니까 힘들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아직은 너무 어렵네요 라고 느껴지십니까? 좀 공감은 되죠. 일단은 제 인강을 들으면서 당장 입에서 나와야 되더라고 조바심을 조금만 여러분 참고요. 조바심을 내려두시고 일단은 양질의 인풋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좀 더 원어민스러운 문장을. 아까 전에 하다못해 뭐 지난 시간에 뭐를 일정을 잡다 이런 것도 스케줄을 동사로 써가지고 schedule something 아니면 schedule somebody for something 이런 것도 자꾸 인풋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너무 성급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건 뭐냐? 파티 음식은 외부에 맡기자는데 이건 진짜 어려워요. Let's get the party catered. 왜 어려우냐면 이게 문형이 get 목적어 pp 5형식 문형이거든요. 그래서 cater가 원래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게 pp가 돼요. 파티가 catered 되도록 합시다라는 뜻이거든요. 느낌 오세요? get 목적어 pp니까 파티가 외부 출장이 되도록 합시다 여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기자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은 언제 조금 그 다른 예문을 보면 여러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I need to get 이나 have my essay proofread by Nick 이러면 이게 바로 내가 에세이를 작성했는데 get이나 have 목적어 pp형을 써서 아무래도 제 에세이를 닉에게 첨삭이나 proofreading이나 에디팅을 맡겨야 될 것 같아요 할 때도 get my essay proofread라고 그러거든요.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때도 파티를 외부에 의해서 cater 되게 만드니까 let's get the party cater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들으면은 꼭 get something pp를 몰라도 뭔가 조금씩 다가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실제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If anyone else says they are coming, let's get the party catered. Cooking for 10 is more than I can handle.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딴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건 꼭 입에서 나와야 돼요. Cooking for 10. 10명을 위해 요리하는 것. 시작. Cooking for 10 is more than I can handle. 앞에 이게 넣어버리면 이것만 놔도 돼. 다 같이 more than I can handle. 좋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제가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벅찹니다. 제가 이게 딴 거 할 것도 많고요. 이럴 때 I feel like this is more than I can handle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스몰 토크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 talk. 자, 오늘 스몰 토크 3가지 공부하겠습니다. 1번 한글 들어보시죠. 습기가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힘들어. 내가 샌디에이고의 좋은 날씨에만 익숙해서 말이야. 이곳에서의 첫 해잖아요. 분명히 적응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여성분께서 습기가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힘들어. 내가 샌디에고에서 와서 그 좋은 날씨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말이야. 라고 하니까 남성분이 근데 뭐 이곳에서 첫 해 나는 거잖아. 너 분명히 적응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서울 날씨가 상당히 여름에 습하잖아요. 그래서 샌디에고 오신 미국 여성분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핸들을 어디에 쓰죠? 습기가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힘들어. 그러면 아주 쉬워요. I can handle. 근데 이제 습기가 너무 심해서 이런 게 영어로 하기가 쉽지 않지만 all this humidity 이렇게 해버립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이 모든 습기를 핸들하기 힘들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can really handle all this humidity. really를 붙여도 되고요.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거가 상당히 어려워하시던데요. 여러분 샌디에고 날씨 굉장히 좋아요. They have mild weather. 아주 온화한 날씨가 1년 44철 계속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너무 좋은 거에만 길들여져가지고요. 나쁜 거를 못하는. 뭐 예를 들어 좋은 음식만 먹고 좋은 차만 타고 좋은 가방만 메고 좋은 날씨에만 적응한 것을 실제로 원어민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I think I am spoiled라고 표현해요. spoiled이라는 게 버르장머리가 없게 만들다, 버릇 없이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어떤 컨텍스트, 즉 문맥과 맥락에서 많이 쓰냐면은 컨텍스트 주로 너무 좋은 것만 익숙해져서 버릇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이때도 I think I'm spoiled 이렇게 발화를 하는 겁니다. 참 그런 게 어렵죠? 그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this is your first year. 그 다음에 분명히 적응될 거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분명히 하면 I'm sure죠. 근데 이런 게 생각 안 나면 빨리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you will 적응하다, 드디어 get used to it. 맞죠? get used to it. 적응하다,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m sure you will get used to it. 이렇게 하면 되고요. 샌디에고 날씨만 너무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역을 많이 해놓은 한국말이지만 영어로는 I think I'm spoiled.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I can't handle all this humidity. I'm from San Diego, so I'm spoiled by the good weather there. Well, this is your first year here. I'm sure you'll get used to it. 좋습니다. 모범 답안에 I cannot handle 나왔죠? 그 다음 I'm from San Diego, 그 다음에 I'm spoiled by the good weather there. 이렇게 I'm spoiled by나 from ing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this is 됐고 I'm sure you'll get used to it. 이런 쉬운 영어는 이제 나와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I'm sure you'll get used to i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몰 토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글. 이런 닭갈비가 이렇게 매운 건 줄 몰랐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매워서 못 먹겠으면 밥이랑 같이 먹거나 아니면 치즈를 좀 시켜서 위에 올려서 먹으면 돼.
좋습니다. 이런 닭갈비가 이렇게 매운 거였어? 난 몰랐어. 아, 너는 매울 수 있겠다. 너무 매워서 못 먹겠으면 밥이랑 같이 먹어.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에서 handle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매워서 못 먹겠으면. 이런 거죠. 그래서 if it's too spicy for you to handl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f it's too spicy to handle 이러면 너무 매워서 핸들 감당이 안 되면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정말 한국말만 보고 있으면 진짜 핸들 떠올리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도 이런 게 입에 붙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If it's too spicy for you to handle 그 다음에 밥이랑 같이 먹어 이런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Have it. have가 eat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with some rice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치즈를 좀 시켜서 이거는 모범 답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닭갈비가 이렇게 매운 건 줄은 몰랐어 할 때는 쉽게 I didn't know. 그 다음에 제 스타일은 how spicy. 닭갈비 is나 would be. 이렇게 하는 거예요. I didn't know how spicy 닭갈비 is. 아니면 would be. 아니면 can be. 이렇게 하시면 돼. 이 세 가지 중에. 근데 모범 답안은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했냐면 I didn't know 닭갈비 would be so spicy. so가 다른 걸 바뀔 수는 있지만 그냥 닭갈비 would be so spic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How spicy 닭갈비 is 이렇게 해도 되고요. I didn't know 닭갈비 would be so spicy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둘 다 맞는 영어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Oh man, I didn't know 닭갈비 would be so spicy. Yeah, it can be. If it's too spicy for you to handle, have it with some rice. Or we can order some cheese to put on top.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금방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If it's too spicy for you to handle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have it, eat it with some rice라고 그랬죠. 아니면은 we can order some cheese고 그 다음에 put on top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put some cheese on top of it. 원래 풀 센텐스 이거예요. 다시 한번 put some cheese on top of it. 이건데 줄여서 이렇게 on top까지만 쓴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다음 스몰 토크 한번 가보시죠.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글. 노스페이스가 패딩 신상 출시한 거 알아? 하나 사고 싶었는데 홈페이지가 다운됐네. 아마 주문이 폭주하는 바람에 사이트가 다운된 걸 거야. 자, 좋습니다. 노스페이스가 패딩 신상 출시한 건 아니? 나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지금 온라인에 사려고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지금 다운됐네? 이러니까 친구가 야, 주문이 폭주하는 바람에 사이트가 다운된 걸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과연 우리가 핸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주문이라는 것은 노스페이스 홈페이지나 노스페이스사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maybe they got more orders than they can handle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럴 때 more than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노스페이스사라든지 홈페이지가 핸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주문을 받았나 봐 이런 말이거든요. Maybe they got more orders than they can handle. 이 문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트 다운은 crashed라고 하거든요. 웹사이트가 crash됐다 이런 말이죠. 그 외에는 이제 표현 보면은 노스페이스가 신상을 출시했다 이러면은 구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They came out with a new padded coat. 뭐 이런 식으로 come out with를 많이 씁니다. 예전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They came out with something 하면은 기업이나 뭐가 새로운 제품을 들고 나왔다라고 해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나도 하나 사고 싶었다는 것은 I wanted to buy도 됩니다. 근데 get one이라고 많이 해요. 사다. 실제로 새로 어떤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인스타에 그걸 올렸고 그걸 본 외국인이 여러분이 이렇게 카톡이 올 수도 있어요. Did you get a new car? 이렇게. buy보다는 get을 압도적으로 하면 차 새로 샀어요? 이렇게. Did you get a new car? 그러니까 이때도 I wanted to get one.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one은 신상 패딩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모범 답안 성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see North Face came out with a new padded coat? I wanted to get one, but their website is down. Maybe they got more orders than they can handle and their site crashed. 좋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did you hear가 아니고 did you see를 쓴 이유는 did you see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명사절이거든요. did you se를 쓴 이유는 뭐냐면 어디서 봤냐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did you hear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come out with를 썼고 I wanted to get one. website is down.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시작. Maybe they got more orders than they can handle. 이제 안 보고 시작. Maybe they got more orders than they can handle. 이렇게 또박또박 more orders than they can handle. 그 다음에 사이트 다운됐다는 crash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Their site crashed. 이렇게. 자, 조금 어려운 스몰 토크 세 가지를 공부해봤습니다. 복습 충실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케이스 이즌 포인트 Further Studies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케이스 이즌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 이즌 포인트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오일 제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의하신 주문 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큽니다. 2,000배럴은 보내드릴 수 있는데 저희 장비 부족으로 최대 2주까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문 진행하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자,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오일 제품, 이때 오일이랑 정말 말 그대로 석유 이걸 얘기해요. 이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의하신 주문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다루는 것보다 훨씬 주문건의 양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배럴 정도는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저희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그래도 주문을 진행하고 싶으시면 편하게 알려달라 이런 겁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핵심 표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모범 답안은 원어민 음성으로 확인할게요. 자, 한번 천천히 보면 먼저 참 어려운 것이 이번 주문건 있잖아요. 이번 주문건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것보다 크다라고 할 때 참 이게 A is 크다, larger than 다음에 그 다음이 참 좋은 영어지만 어려워요. What we normally handle. 이게 왜 어려우냐면요. 명사절 what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 목적어를 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What we normally handle. 무슨 말이죠? 통상적으로 보통 usually 처리하는 것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명사절 what, 저희 데이 다른 곳에 준비가 또 돼 있습니다. 이미 다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something is larger than what we normally handle. 이 표현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 표현을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 2주까지 자, 최대, 최고, 뭐뭐까지라는 표현은 원어민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up to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it may take, 걸린다, up to 2 weeks 이런 표현이 쉽지만 가장 원어민스러운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up to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장비가 부족해서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With our limited equipment 이런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제 회화책에서 케이스 인 포인트 영작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자면 스스로 기초학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영작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말고 제 설명만 듣고 영어를 수업 끝나고 영어를 본 다음에 해석을 꼼꼼하게 하고 문형 공부를 하고 단어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통암기를 하거나 아직 암기는 좀 미뤄놨다가 모델 이그젬플즈과 스몰톡 학습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책 전체 100강까지 데이 100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중급 학습자들은 조금씩 영작에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주문을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주문 진행하고 싶으면 알려달라는 것은 제일 쉬운 것은 please let me know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일을 진행하다라는 것은 역시 구동사로 go forward라든지 move forward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써요, 그들이. 그래서 if you would like to go forward라는 표현을 쓰면은 안성맞춤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먼저 영문을 본 다음에 성우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요. 자, 이때 이제 여러분 문이권을 발음을 어떤 원어민은 inquiry 이렇게 하고요. 어떤 원어민은 inquiry 이렇게 합니다. 이게 동사형이 inquire거든요. 근데 명사가 inquiry 혹은 inqui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거에 관련된 주문을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your inquiry or inquiry is about a very large order. 주문량이 상당히 크고 다시 설명해서 larger than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What we normally handle. 평소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주문량이 많습니다 할 때 what we usually order. 저 order가 아니고 handle. 오케이? 그다음에 쭉 됐고 이것도 됐고 it will 하면은 좀 단정적이에요, 사실은. it will.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는 may. 그다음에 어쩌면 2주까지 걸릴 수도 할 때는 might 쓰면 돼요. 그래서 it will, it may, it might 다 가능하죠. 톤의 차이고요. take up to 2 weeks라고 했고 please let me know if you'd like to go forward를 쓰면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데서는 want to보다는 확실히 if you would like to 이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거를 보면서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our oil products. Your inquiry is about a very large order, larger than what we normally handle. We can send you 2,000 barrels, but with our limited equipment, it will take up to 2 weeks. Please let me know if you'd like to go forward. 좋습니다. 자, 케이스 시즌 포인트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문장, 이 표현 what we normally handle 이걸 확실히 기억하고 up to 정도 기억하고 진행하다 move forward, go forward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드디어 정말 대망의 further studies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further studies는 오늘 대표 표현이 핸들이라는 동사였지 않습니까? 핸들, 감당하다. 근데 원어민들이 관용적 표현으로 과욕을 부리다, 욕심을 부리다 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표현은 최근에 제가 이 표현을 제가 아는 원어민하고 이 표현을 한번 골라봤는데 이거 가지고 예문 몇 개 만들어 볼까라고 했더니 저보고 사실 그분 저를 잘 알아요. 그 원어민의 남편분이 한국인이신데 그분하고 제가 되게 친해서 그리고 저한테 어떤 얘기하면 데니얼 이디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더라고. 저 이디엄 싫어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디엄을 남발하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관용 표현 이디엄은 너무나 슈퍼 카먼한 표현이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먼저 뭐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하니까 동의하시더라고요. 이런 관용 표현은요 과한 표현이 아니에요. 걔들이 그냥 툭툭툭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bite off. bite가 물다잖아요. bite 깨물다, 물다. 그 다음에 모아된 원 사람이죠. can chew 씹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빵이나 뭘 베어 물어버리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이 표현을 원어민에게 저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다가 몇 번이나 쓰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가 아무래도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학학원에서 영어 강의하시는 건데 그건 제가 좀 그만둬야 될 것 같더라고 어떤 여자 원어민이 저에게 그대로 하소연을 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I feel like I bit off. 과거는 bit이거든요. 그 다음에 more than I can handle.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I think라고 하지 않고 I feel like라고 문장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느낌, 기분이니까. 그래서 I feel like I bit off more than I can handl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절대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quit 해야 되겠다. My job을 어디? at the math academy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자, 실제 모범답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I feel like I bit off more than I can chew 맞죠? 그다음에 I think I will have to quit my job이죠. tutoring job at the math academy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강추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bite off more than one can chew 하는 것을 다른 예문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별 예문은 아니에요. Don't you think you bit off? 그 다음에 more than you can chew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편분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정해볼게요. 여보, 너무 욕심 부린 거 아니야? 당신 그 고객들 다 감당할 수 있어? 이런 거. 그러면 don't you think you bit off more than you can chew? 이렇게 얘기하죠. 느낌 오시죠? 이때 바로 chew가 결국에는 handle이라는 의미거든요. 여보, 그렇게 많은 고객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당신 몸은 하나인데 don't you think you bit off more than you can chew가 딱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표현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오늘하고 또 연관이 있는 구동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 맥락과 관련이 있는. 여러분, 어떤 일을 떠맡다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바로 take on을 써요. take on something. 아시겠죠? 예, take on이라는 게 어떤 책임이나 일이나 업무를 떠맡다라는 표현인데 정말 많이 써요. 이거는 보시면 여기 화면 보시면 아무래도 팀장님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든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 보고서도 이미 마무리해야 되는 게 3개나 있는데 이거를 제가 떠맡기는 좀 힘들 것 같다 할 때 take on another project라고 그래요. 진짜 많이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업무나 일을 책임지다, 떠맡다 이런 말이에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작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I don't think라고 시작하면 좋아요. I don't think I could. 그 다음에 take on another project. 이렇게 딱 하면 깨끗한 원민식 영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 시작. I don't think I could take on another project. 시작. I don't think I could take on another project. 이렇게 하는 거죠. take on은 뜻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또 싹 한번 정리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저희 책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 끝내야 된다는 것은 같이 한번 모범 답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 don't think I could take on another project 했고 I already have 3 reports to finish this week. 맞죠? I already have 3 reports to finish this week.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대표 문장이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회사에서 요즘 너무 업무가 많아요 하는 것을 I feel like I have a lot 이나 too much on my plate 이런 표현 기억이 나네요. 그죠? 제 접시 위에 너무 많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회사 일이 너무 많다. 제가 할 수 있는 핸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다 해서 I have too much on my plate but it's not something I can handle이라고 표현했던 기억나시죠? 그렇다고 감당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하는 표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자, 오늘 핸들이라는 동사 공부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너무 매워서 제가 못 먹겠다. 또 서울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못 견디겠다. 또 학생이 15명 이상 넘어가면 제가 감당이 안 된다. 이럴 때 something is more than I can handle 이렇게 표현하는 거. 또 I cannot really handle winters in Korea, summers in Korea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핸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데이 때 다른 내용으로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Day 60. 동사 콜을 이용해 당위성 전달하기. That calls for a party.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이 60 동사 콜을 이용해 당위성 전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 문장이 That calls for a party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석을 하면은 이거 파티라도 해야겠는 걸 혹은 파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표현은 뭐냐면 바로 calls for라는 건데요. A calls for B라는 문형은 A는 B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필요로 한다. 왜 그런 뜻이 되냐면 여러분 call for가 무슨 뜻이죠? require하고 동의어기 때문이에요. require. 그러면 A requires B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A는 B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죠. A는 B를 필요로 한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누가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출산을 했거나 이런 기쁜 소식이라든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원어민들은 항상 that calls for a party 혹은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that calls for celebration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오케이? 자, 정말 이 표현은 사실 저도 입에 달고 살고요. 원어민들도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민 친구가 있으면 인스타 친구 중에 미국이나 영국인, 호주인, 스코틀랜드인이 있으면 걔들 맨날 댓글에다가 that calls for celebration, that calls for party 맨날 이런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서 입에 붙여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런 call for를 물론 이런 예문에서도 봤지만 옛날에 제가 통역대원 입시 준비할 때 뉴욕타임즈나 이카노미스트 읽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주어 자체가 시급한 상황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어가 행동이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전 세계 경제 위기 혹은 전 세계 반도체 위기 이것이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다라고 해서 The shortage calls for an immediate action 이렇게 썼던 아주 그 수준 높은 그런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Calls for an immediate 이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즉각적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문에서 봤던 그 문장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현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calls for an immediate action, coordinated action이라고 해서 coordinated
뭐 액션 하면은 단합을 필요로 한다. 이런 문장이 이제 생각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쓸 일이 많지는 않고요. 생활 영어에서는 that calls for a party, that calls for celebration 이런 것들을 쓸 일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뒤에 한번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항상 이거 한 잔 해야 되겠는 걸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삼겹살이랑 소주 한 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이래서 that calls for 무슨 뭐 소주, beer 뭐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는 게 바로 that calls for party고요.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A calls for B 구문은 음식 얘기할 때 진짜 원어민들이 그냥 입에 달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레시피 혹은 어떤 음식이나 요리 이것은 B 재료를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 항상 백종원 같은 쿡이 있다고 치고 그 사람들은 늘 이걸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럼 this recipe calls for vanilla extract. 예를 들어 한번 적어보시면 이따가 이제 모델 example 나오는 걸 좀 밑 당겨서 공부하는데요. this recipe 아시죠? 그 다음에 calls for vanilla extract라는 게 추출물이란 뜻이에요. 야, 이거 요리하려면 바닐라 추출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어? 이럴 때 그냥 남편이나 아내가 this recipe calls for vanilla extract 이렇게 영어합니다. 그냥 네이티브들에게는 전혀 어려운 표현이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잘 써요, 사실 이 표현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we need something 이런 영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요긴한 표현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that calls for party가 되겠죠? that calls for party.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정의를 내린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신 것은 that is a reason for a party. 이 뜻을 해석한 겁니다. that requires a party. 즉 이번 일이라는 것은 뭐 출산, 승진 뭐 이런 것들. 이것은 파티를 필요로 한다. 근데 실제로 that requires a party라고 얘기하는 원어민은 없어요. 항상 that calls for a party라고 합니다. require는 뭐라고요? calls for의 사전적 의미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Model examples. 이건 축하해야 할 일이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번 영어를 질러버립시다 우리. 자, that calls for a celebration. 맞죠? that calls for 그 다음에 a celebration.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at calls for celebration. 성우의 목소리로 이제 영어를 들어보겠습니다. This calls for a celebration. 좋습니다. This, that 상황에 따라 둘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시겠습니다. 한글 들어보시죠. 한 잔 더 하러 가야 하겠어. 자, 지금은 어떤 말이냐. 한 잔 더 하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차에서 같은 무리를 파티라고 그래요. 그 파티들 중에서 한 명이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야, 그러면 오늘 1차에서 끝낼 수 없잖아. 한 잔 더 하러 가야지. 즉, 이 소식은 that이나 this는 calls for 요구한다. 뭐를? another round라고 그래요. round. 한국 사람 자꾸 이제 한 잔 더 하러 가다 2차를 어렵게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another round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calls for는 내일 당장 나온다. 이런 자세로 임해주시고 영어 들어보겠습니다. This calls for another round. 좋습니다. 이제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한글 들어보시죠. 이건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하거든. 옥수수 기름으로 대체해도 될까? 자, 좋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리 음식 만드는 상황에서 원민들이 입에 달고 사는 표현이 A calls for B예요. 그래서 이 레시피는 혹은 이 요리는 올리브 기름이 있어야 된다면 평소 한국식 영어 그 다음에 원어민식 영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국식 영어는 we need olive oil 이렇게 했죠. for this recipe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해왔습니다. 근데 원어민식 영어는 뭐라고요? this 다 같이 하셔야죠. calls for olive oil 느낌 오시죠? 그래서 this calls for라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옥수수 기름으로 대체해도 될까라고 되는데 이건 좀 어렵죠. 자, 우선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do you think 그 다음에 corn oil will 동사 쓰고 as a substitute 여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자, do you think corn oil will blank as a substitute? substitute가 뭐죠, 여러분? 대체라는 뜻이죠. 대체 혹은 대체 선수 이런 거. 그래서 야, 정 올리브 기름이 없으면은 옥수수 기름이 substitute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할 때 동사 뭐 쓰면 좋을까? work를 씁니다. work는 일하다가 아니고 작용하다, 뭐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substitute로 corn oil이 충분히 work할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work 만약에 못 썼다면 do you think corn oil will be good enough?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will be good enough. 그래서 항상 최선의 네이티브 영어가 안 되더라도 사선책이지만 브로큰이 아닌 것. 브로큰이 아니거든요. will be good enough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제가 이 예문을 사실 다른 여자 원어민과 공유를 미국 미네소타 출신의 원어민하고 공유를 했더니 자기들은 corn oil 이런 말 안 쓴대요. 자기들은 vegetable oil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 고향에서는 지역마다 다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영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It calls for olive oil. Do you think corn oil will work as a substitute?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과 거의 똑같고요. 자, 이제 4번 역시나 요리, 음식 예문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글 들어보시죠. 이건 바닐라 추출물이 있어야 해. 아직 좀 남았나? 자, 요리를 하다가 여보, 이건 진짜 바닐라 추출물이 있어야 되겠는데? 없으면 이 요리가 성립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바닐라 추출물 좀 아직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역시 this나 뭐 하고 그다음 뭐죠, 여러분? calls for vanilla extract.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extract라고 하는 extract라는 게 동사로 쓰면 추출하다 이런 말이고 명사로 쓰여가지고도 추출물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좀 있나 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is there 이렇게 하지 말고요. is there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do we 이렇게 still have any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또 any, vanilla 두 번 얘기하는 건 촌스러운 영어입니다. 그래서 do we still have any 하고 딱 끝내버리세요. 오케이? 자, 정말 쉽습니다. 쉽지만 요긴하기 때문에 좋은 표현이 됐고 원어민 음성 들어보시죠. It calls for vanilla extract. Do we still have any?
좋습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글 들어보실까요? 레시피 보니까 파스타에 치즈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다가 치즈 한 겹을 얹어야 한대. 자, 상당히 어려운데 자꾸 한글이 길어지면 어렵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짧게 갑시다, 우리. 레시피 보니까 파스타에 치즈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어는 뭐죠? 레시피죠. 동사는 뭐죠? calls for죠. 그냥 요구한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죠? 치즈. 끝. 그게 끝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파스타에 치즈를 넣어야 된다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기본 문형은 the recipe calls for cheese. 이게 기본 문장이에요. 그러면 요리법은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치즈를. 즉 한말로 하면 야, 이거 치즈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뭐 in the pasta 이런 것은 이제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치즈 한 겹을 더 얹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표현에 너무 아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건 천천히 조금씩 다듬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nother 뭐 layer of cheese on top of it이나 on top of that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를 하는 건데, 이런 문장의 구성을 길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아직은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짧게 계속 연거푸 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절대 심리적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다? 레시피는 요구한다, 치즈를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영어만은 맛이 있고 재미가 있거든요. 자, 성우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recipe calls for some cheese in the pasta, but then a whole other layer of cheese on top of that. 좋습니다.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the recipe calls for some cheese 이거 있고 but then 그리고 나서 whole other layer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치즈 한 겹을 더 on top of that 넣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call for라는 표현 좀 익숙하세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렇습니까? 아마도 이거 파티라도 해야 되겠는 걸 할 때 that calls for 파티는 좀 들어봤어도 이 요리에는 이게 필요하다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살게 되면 이거는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에서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들을 기회가 좀 없겠죠. 좋습니다. 일단 알아두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스몰 토크로 실전 연습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call for 관련해서 스몰 토크 3가지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관리자로 승진했어. 너무 잘됐다. 파티라도 해야겠는걸? 좋습니다. 나 관리자로 승진했어 라고 하니 야, 너무 잘됐다. 야. 우리 파티라도 해야겠는걸? 이 말이죠. 자, 그럼 오늘 표현을 배우지 않았거나 아직 내 입에서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we need to have a party 이런 영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했죠? that이라든지 it이라든지 this라든지 주어를 상황에 따라 잡고 calls for a party라고 하면 되겠죠. 외우면 입에서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매니저로 승진했으니까 여러분 승진하다는 표현은 get promoted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로 승진한 건 뭘까요? to 직위를 쓰시면 돼요. to. 그래서 I got promoted to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됐다는 뭐 that's good news, that sounds 뭐 아무거나 얘기해도 됩니다. 아니면 congratulations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어렵지 않은 스몰 토크 첫 번째 거 성우 목소리로 원어민 들어보시죠. I just got promoted to supervisor. That's awesome. That calls for a party. 좋습니다. 자, I got promoted to supervisor라고 그랬네요. 역시 매니저 레벨을 때로는 supervisor라고도 해요. 여러분, supervis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일까요? 관리 감독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supervisor는 팀장이나 이런 사람을 얘기해요, 주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at's awesome. 너무 잘 됐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잘 됐다가 아니고 that's awesome. That's awesome. That calls for a party라고 했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근데 awesome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입에 잘 안 붙어 있어요. 뭐 fantastic, wonderful, great 이런 단어는 입에 붙어 있는데도 awesome은 잘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되는 표현 여러분 awful이라는 표현 알죠? terrible이라는 뜻. 이 단어도 awful이 입에 안 붙어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맨날 terrible 이런 말만 하는데 awful 이것도 끔찍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도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어렵지 않은 거는 빨리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 요리 예시 한국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냉장고에 돼지고기밖에 없네. 정말? 레시피 보니까 소고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돼지고기도 괜찮을 듯? 자, 좋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인데요. 보니까 여보 냉장고에 돼지고기밖에 없네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봤더니 돼지고기밖에 없었어요. 하니까 진짜? 야, 큰일이네. 레시피 보니까 소고기가 있어야 된다고 적혀있는데? 근데 뭐 돼지고기도 괜찮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레시피 보니까 소고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미 너무 많이 배워서 쉽죠? 뭐죠 여러분? The recipe calls for 그 다음에 beef죠? 아주 쉽죠? 자, 이거는 이제 외웠으니까 되는데 보니까 냉장고에 돼지고기밖에 없네. 자,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이거 내가 확인해봤는데 이런 거죠. 그때 원어민들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It turns out 주어 동사. 학교 다닐 때는 it turn out 하면 무엇으로 밝혀지다 드러나다라고 단순 암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urn out을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잘 못 써요. 왜냐 한국말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밝혀지다 드러나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건데 보니까가 그런 뉘앙스를 좀 주는 겁니다. 냉장고 열어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It turns out we only have, blah blah.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 좋은 표현이고 이걸 풀었으면 이런 거죠. I checked. 확인해봤는데 but we only have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it turns out이라고 하지.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하니까 레시피 보니까 돼지고기도 괜찮을 듯 하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돼지고기도 괜찮아라고 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약간은 자신감은 없지만은 그럴 듯 이런 느낌은 원어민은 I guess를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I guess 다음에 돼지고기 pork
pork도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I guess pork will be good enough.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레시피 보니까 소고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핵심 표현이었지만 I guess 뭐. 그리고 이제 식당 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오늘은 갑오징어 회를 좀 먹고 싶습니다. 하니까 죄송한데요. 갑오징어 회 오늘 run out. 다 떨어졌다라고 해요. run out. 다 떨어졌다. 하니까 then I will have 참소라회. I guess 이렇게 얘기해요. 걔들은. 그 I guess가 뭐 그럼 참소라회 먹죠 뭐 이렇게 조금 흐릿하게 얘기할 때 I guess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I guess를 자세하게 한번 패턴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을 들어볼게요. It turns out we only have pork in the fridge. Oh, really? The recipe calls for beef, but I guess pork will be okay. 좋습니다. It turns out 나왔죠? The recipe calls for beef 나왔죠? 괜찮겠지? 이런 느낌이 I guess죠? 그 다음 pork will be okay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무조건 다 대화문을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나랑 맥주 마셔줘서 고마워. 사장이 나를 다음 달부터 파트타임으로 강등시키기로 했더라고. 아, 마음이 안 좋아서 더 센 술 마셔야 되겠네. 내가 살 테니 위스키 한 병 어때? 좋습니다. 자, 한글 보니까요. 나랑 맥주 같이 마셔줘서 너무 고마워. 마셔줘서 뭐 고맙다. 사장이 나를 다음 달부터 파트타임으로 강등시키기로 했더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니까 야, 어떡하냐. 너 되게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마음이 안 좋아서라는 말은. 야, 지금 이 맥주 가지고 되겠냐? 더 센 술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러면서 야, 내가 살게. 나가자. 위스키 한 병 먹자. 이렇게 제안하는 건데 어디에서 call for 쓸 수 있죠? 여기입니다. 이 상황은 더 센 술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that, this, 그 다음에 calls for,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영작은 강한 술, 이 어순으로 또 영어를 할 거예요, 여러분. strong liquor, 이런 영어를. 그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영어 안 합니다, 네이티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항상? That this calls for, 그렇죠, something stronger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영어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something, anything 형용사가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때도 stronger liquor 이거보다는 this calls for strong, something stronger, 뭐 이런 식의 영어가 훨씬 네이티브스럽게 들린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오늘 가장 어려워요. 야, 힘들겠다. 이런 거가 영어로 어려워요.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힘들겠다는 원인데 이 표현을 폐하가 제일 많이 써. Oh, that's rough.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안 써보셨죠? rough가 자꾸 거칠다, 거친 이렇게만 외웠잖아요. 그죠? 수능 공부할 때. 근데 that's rough라는 것은 너 되게 힘들겠다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잠깐만 앞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that's rough. 그러니까 앞으로 rough라고 하면 꼭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인 즉슨 굳이 한국식 영어로 풀었으면 that must be difficult for you라는 뜻이에요. 혹은 that must be hard on you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어를 하는 원어민이 잘 없거든요. 그냥 that's rough라고 해버리지. 그러니까 밑에 거는 영영사전식 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한국 학습자들은 영어 스피킹을 할 때 영영사전에 정의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제 말을 캐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that's rough라는 표현을 네이티브들 하는데 우리는 이 that's rough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이 뜻이에요라고 원어민이 풀어줄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rough라는 표현 모르니까. 오케이? 근데 rough 이런 거 많이 쓰니까 당장 입에서 안 나와도 좋다. 이 정도는 청취용어로만 알아둬도 훌륭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That's rough.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뭐 이건 정말 속어입니다, 여러분. 뭐 같은 경우가 다 있구만.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원하면 that sucks라고 그래요. That sucks. 혹은 that stings라고 그래요. 이거는 슬랭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리 한국말도 야, 뭐 하여튼 욕 비슷한 말 하잖아요. 그런 말들. 이게 사실은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점잖게 얘기해버리면 진짜 어색한 거거든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이런 국어책에나 나올 법한 영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진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를 들으는데 학교 다닐 때 안 됐다라고 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I'm sorry to hear that. 이 상황에서 쓰면 진짜 이상하게 들려. 뭐냐면 뜻은 안 됐다가 맞는데요. 정말 건성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친구를 정말 걱정하거나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에 나오는 로봇 같은 말처럼 들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I'm sorry to hear는 솔직히 어색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공교육이라든지 일반 시험 영어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안 가르쳐줘요. 일단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고 25세, 27세를 넘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뉘앙스까지 사실 알려줘야 돼요. I'm sorry to hear 뜻이 어떤 뉘앙스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그런 여담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나랑 맥주 마셔줘서 고마워는 당연히 thank you for가 맞는데요. thank you for grabbing a beer with me. 이렇게 grab을 쓰면 참 좋습니다. grab은 가볍게 술을 마시다, 가벼운 음식을 먹다 이런 말이고요. 물론 see you 가서 뭐를 사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사오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사장이 강등시키다 이런 것은 그냥 외우세요. demote me, 뭐 to part time 이렇게. 여러분 승진은 promote잖아요. 근데 밑으로 강등시키는 건 demote가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보다 오히려 저는 이 두 번째 대사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자, 성우의 목소리로 영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anks for grabbing a beer with me. It turns out the boss decided to demote me to part-time starting next month. Oh, that's rough. And it calls for something stronger. How about a bottle of whiskey on me?
좋습니다. 자, 가볍게 grabbing a beer with me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오늘 또 나왔어요. It turns out. 아까 전에 어떤 상황에서 나왔죠? 냉장고 문 열어봤는데 포크밖에 없네? 뭐였죠? It turns out we only have pork. 맞죠? 이 또 나왔어요. 알고 보니라는 뜻이에요. 알고 보니. 그 다음에 starting next month는 다음 달부터고요. 바로 정통 네이티브 영어. That's rough. 너 되게 힘들겠다. 이런 느낌. That's rough. 그 다음에 it calls for something stronger를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It calls for something stronger.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스키 한잔 마시면서 내가 낼게는 on me. It's my treat. 지난번에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My treat.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반복되네요. 표현들이. 자, 이제는 스몰 토크 3개를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인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Cases in point. 자, 오늘은 케이스 인 포인트와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케이스 인 포인트는 늘 그렇듯 model examples 그리고 스몰 토크보다는 영자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너무 부담되면 제 설명을 듣고 다시 영문을 잘 복습한 다음에 한글하고 비교해보고 만약에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은 바로 영자가 한번 시작해보고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한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무엇보다 적은 예산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모두에게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분명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퇴근 후에 콘레드 호텔에서 술자리에 함께 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노고에 일일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매니저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또 무엇보다 적은 예산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모두에게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시면서 분명 이건 축하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콘레드 호텔에서 만나서 여러분의 노고에 일일이 한 분 한 분에게 축하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뭐 술자리에 함께 하시면 이런 정보는 뭐 부차적인 정보니까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자, 중요한 정보는 뭐죠, 여러분? 분명 축하해야 할 일이다 할 때 오늘 표현을 몰랐다면 어려울 수 있죠. We need to celebrate 이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that이나 this 그다음 뭐죠, 여러분? calls for 맞죠? A celebration이라는 멋진 표현이 입에서 나올 겁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This calls for celebration. 이제 안 보고 시작. This calls for celebration 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표현들 몇 가지를 보면 기한 내에 또 적은 예산으로 이런 거 있죠. 이런 기한 내를 on time이라고 그래요. on time. 그 다음에 적은 예산은 under budget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버짓 내에서 하면 on budget이라거나 within budget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within budget. 근데 under budget은 원래 1조짜리 공사였는데 그보다 30% 적게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걸 말씀드리게 되어서 기쁘다 할 때 보통 연설문이라든지 이런 글에서는 I am pleased to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I am pleased to announce. 물론 I am happy to announce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I am pleased to announce. 그 다음에 우리는 마무리했다 on time에 under budget에 이런 식으로 영작하시면 돼요. 풀 센텐스에 영작한다기보다 핵심 키워드를 잘 한번 보는 그런 영작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를 하겠다. 이럴 때 딱 이 패턴을 외워야 돼. Congratulate 사람 on something 이런 부분을 딱 알아두셔야 돼요. I'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your 뭐 이렇게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퇴근 후에 술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콘레드에서 이런 것은 한국말이 조금 어색해요. 사실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돼요. Join us for drinks. 그 다음에 at 콘레드 호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join은 1번, 2번 적어드릴게요. join 회식 바로 올 수도 있고요. Can you join team dinner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Can you join us for 회식 이렇게 쓰는 원어민도 많아요. 둘 다 패턴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join us for team dinner tonight 이런 식으로 공손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I was wondering 너무 공손하다.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그 다음에 join us for dinner tonigh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멋진 영어입니다. Join somebody for something. 그게 싫은 사람은 가볍게 join dinner 바로 이렇게 join 다음에 바로 행사나 자리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됐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일일이 뭐 워드를 다 옮겨가지고 영작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중요한 패턴을 깔끔하게 알아가는 그런 조금 덜 피곤한 방식의 학습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전체 원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Everyone, I'm pleased to announce that we've completed the project on time and under budget on top of that. This definitely calls for a celebration. I'd like to ask that you join me for drinks after work at the Conrad so that I can congratulate you all individually on your efforts.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 석상에서 이 점 알리게 돼서 기쁘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I'm pleased to announce 혹은 I'm happy to announce였죠. 그 다음에 늦지 않게는 on time, budget 아래서는 under budget.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한국말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시면 무엇보다 적은 예산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번이 기한 내, 게다가 적은 예산 이렇게 덧붙이는 말이죠, 여러분. 첨언 할 때 쓰는 표현이 있다가 case is in point 말고 further studies도 나오겠지만 바로 on top of that 이런 표현을 문장 끝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바로 네이티브와 교포 그리고 한국식 영어를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갈림길이거든요. 이런 문형이 문장 뒤에다가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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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op of that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네이티브의 영어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좀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게다가 이런 것은 우리는 자꾸 글쓰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모아 오버 이런 말을 자꾸 쓰거든요. 굉장히 사실은 스피킹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촌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조금 더 이 회화책을 통해서 좀 구어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this definitely calls for에서 definitely는 강조하는 말이죠. 그냥 먼저 definitely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This calls for celebration. 이제 definitely를 넣어볼게요. 발음을 definitely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definitely 시작. definitely. 자, 그래서 full sentence 시작. This definitely calls for celebration. 안 보고 시작. This definitely calls for celebration. 이렇게 자꾸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상황에서는 너 우리 술 한잔 하는데 올 수 있으면 Can you join me for dinner? Can you join me for drinks?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연설문이나 이럴 때는 I'd like to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I'd like to ask you 이렇게 해도 되고 I'd like to ask that 주어 동사가 더 포멀한 영어로 들립니다. 좀 더 격식 있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Ask that 주어 동사라고 쓰면 그 다음에 Congratulate somebody on something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읽어볼게요. I can congratulate you all individually on your efforts인데 너무 어려워 이런 거. 그러니까 congratulate you on your efforts만 딱 남겨두고 읽어볼게요. 시작. I can congratulate you on your efforts.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은 individually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부담스러운 분은 이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기초 학습자들은 definitely, individually. 그 다음에 이런 거 필요 없는 말들 있잖아요. 그럼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3분의 1로 이 내용이 줄어들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 좋습니다. 자, 드디어 그러면 이제 further studies로 가볼 텐데 오늘 further studies는 뭘 공부하는 날일까요? 자, 아까 전에 case is in point 나왔지만 바로 on top of something 이걸 공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on top of someth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영어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생활 영어를 먼저 배우지 않고 설명문을 먼저 배워서 글로 된 형태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뜻을 배우지 않은 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literal이라는 단어하고 figurative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영어로 한글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비유적 의미를 figurative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린이가 어떻게 비유적 의미를 먼저 픽업, 습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3살, 4살짜리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청소년 정도가 되거나 해야 비유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리트럴한 의미를 먼저 놀이터에서 떼어내고 엄마한테 듣고 해서 픽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불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은 속으로 전 독해는 좀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말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저는 독해는 좀 하는데 스피킹 안 된다. 엄밀히 말하면요. 독해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해를 하는 속도가 네이티브가 10분 걸리는데 나는 30분에서 해석을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사전에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100%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칠 때 국어 시험 치는 것도 시간을 제한을 두잖아요. 그거 뭐 열을 주고 해독해봐라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다 언어가 내 언어가 아니고 계속 foreign language, foreign이 외국어의 내 것이 아닌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on top of that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on top of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 공간에서 뭐의 위에라는 뜻이에요. 맞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책상 위에 on top of the desk 아니겠어요? 물론 on the desk라고 해도 말은 됩니다. 근데 좀 더 그 위에를 강조할 때는 on top of something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Can you grab the documents from my office? 김 과장, 내 사무실에 가서 그 서류 좀 가져올 수 있겠나? Can you grab the documents from my office? They are on top of my desk라고 해서 내 책상 위에 그게 놓여져 있을 거야. 이게 바로 on top of예요.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이건 어디에 뿌려야 되나요? 어디에 해야 되나? Put them on top of the cheese. 말 그대로 치즈 위에다가 뿌리라고 이러면 on top of 맞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literal,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고 미국 어린이들이 4-5살 때부터 이걸 픽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확장적 의미를 띠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데 연구원이신데 아주 대접을 잘 받아서 우선 사택을 제공받고요. 또 관용차를 제공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at's on top of other perks. 자, perks라는 것은 benefits입니다.
회사 복지를 perk라고 해요. P-E-R-K.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welfare는 broken English예요, 여러분. welfare는 국가의 복지를 얘기하지. 우리 회사 복지가 좋다 할 때 my company's welfare is great 못 알아듣거나 알아듣는 원어민이 있으면 서울에 오래 산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어 쓰지 말고 benefits나 perks를 써야 되고요. 자, 이 친구가 저는 차도 받고요. 또 집도 받고요. 근데 그게 다른 복지도 되게 많은데 그거에 덧붙여서 다 받는 거예요 라고 할 때 That's on top of the other perk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 on top of는 아까 전에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보다 좀 더 추상적 의미죠. 이런 것을 바로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크게 이 문장이 아주 비유적이 아니면 조금 비유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거죠. 느낌 오시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드디어 완전한 비유적 의미를 띌 때 여러분이 뭐 에세이 같은 거 무슨 뭐 IELTS 에세이 막 학원 다니면 on top of that 하면은 이게 besides 뜻 게다가다 이렇게 배우면 이게 완전히 비유적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언어를 거꾸로 배웠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피킹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리고 사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재미나게 보는 그 한국 남자분과 미국 여성 부부의 그게 있는데 그 꼬마가 자녀분이 되게 어려요. 여자애들 2명. 근데 이 친구는 완전한 바이링구얼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한국어도 거의 너무 잘하고 영어도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5세까지는 랭귀지를 완전히 스펀지까지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액센트도 엄마가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 안 해줘도 어른이 하면 100% 소화해서 자기 입으로 내뱉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영유아기가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는 틀림없죠.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뭐 우리에겐 도움은 안 되는 말이지만 여담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언탑업은 그런 뜻이다. 자,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서 볶음밥을 주문하게 되면 이번에 친구가 베트남에 여행을 가고요. 야, 그 볶음밥 위에다가 고수를 많이 얹어달라고 꼭 부탁해.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고수를 많이 얹어달라. 꼭 부탁해라. Make sure to. 혹은 be sure to 이런 걸 씁니다. to 부정사. 그 다음에 고수를 얹어달라라고 했습니다. 고수는 cilantro라고 해요. cilantro. 거의 압도적 다수의 네이티브들이 cilant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는 다른 단어도 나와요. 근데 그 단어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전에 있던데요라고 얘기할 게 아닌 게 걔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쓰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니까 on top of it 아니면 on top of that 이거를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 위에다가 얹으라는 얘기죠. 그 위에다가 얹어 달라라고 꼭 부탁해라. 그래서 when you order fried rice in Vietnam, be sure to 나왔죠? be sure to. 그다음에 요청하라. ask for lots of cilantro on top of it. 맞죠? 이게 바로 literal한 의미의 on top of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조금 추상적 의미에서 on top of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식당 음식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 게다가 문 닫는 시간도 너무 들쭉날쭉해서 친구 2명이 망원동에 꽤 괜찮은 맛을 자랑하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음식은 맛있는데 양도 좀 적고요.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주인 마음이라서 오늘 재료 좀 떨어졌다고 그래서 어떤 날 7시에 문 닫아가지고 8시에 가면 당연히 열려있는 줄 알고 갔는데 헛발걸음하기 너무 많은 게 짜증 확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이 너무 비싸다라고 했고 게다가 할 때 이건 추상적 의미죠. 뭐죠 여러분? on top of tha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문장 앞에 써도 되고 문장 뒤에 쓰는 원어민도 많아요. 그 다음에 문 닫는 시간이 들쭉날쭉할 때 원어민은 random이라고 그래요. random. 그래서 they close at random hours라고 하는데 이런 영어 참 네이티브인데 우리는 어려워요. 이게 랜덤이 생각이 안 나요. 들쭉날쭉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지나치게 비싼 거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많습니다. overpriced도 있고 이런데 way too expensive라고 해도 돼요. way too expensive. 그 다음에 실제로 value라든지 그거에 비해서 비쌀 때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overpriced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This restaurant food is really overpriced. 나왔죠? On top of that, they close at random hours라고 나왔죠. 자, random이라는 단어 제가 그냥 지나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Her moods are so random. 무슨 뜻일까요? 걔 기분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mood swing이라고 그래요. 기분이 많이 swing, 말 그대로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 기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her moods are so rando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친구랑 A라는 주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꺼내면서 야, 근데 수지 다음 달에 뭐 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민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That was random, so random. Why did you just say that? 이런 얘기예요. 야, 그건 뜬금없이 갑자기 이 맥락에서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That was so random이라고도 한다고. 놀랍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랜덤을 우리가 전혀 못 써요. 참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어떤 랜덤을 제가 들어본 거예요. 제가 들어본 걸 공유하는 겁니다. I get random cravings at nigh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밤에 이상하게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시도 때도 없이 떡볶이가 먹고 싶고 이럴 때가 있어. 이러면 I get random cravings at night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럴 때도 랜덤을 쓰는 걸 들어봤는데 우리는 참 이런 걸 쓰기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인데 랜덤 하는 표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Call for 공부를 이어가면서 Further Study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다음 데이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y 61. 못 알아들었다를 다양하게 표현하기.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 61.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를 다양하게 표현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장은 I'm sorry, I didn't catch that입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줌 회의라든지 어떤 걸 하다가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미안한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못 알아들었는데요 할 때 I didn't catch that이라고 해요. catch가 잡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한 말을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말을 소리는 알아들었는데 음성은 알아들었는데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리 자체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상대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때는 I don't really get it 라든지 I don't really get what you mean 이라고 그래 그때는. 근데 오늘 표현은 그게 아니고 뭘 공부하냐면 소리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뭐 잡음이라든지 또 끊겨서 들린다거나 이래서. 그래서 그때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약간의 응용 표현도 존재해요. 여기 보시면은 I'm sorry I didn't catch that 말고 밑에 I didn't catch what you said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어민들에게 물어보면 위에 것이 훨씬 캐주얼한 표현이고 가벼운 표현이고 밑에 표현이 조금 더 포멀하게 들린다. 격식을 차린 표현으로 들린다라고 하는 원어민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첫 번째 표현인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원어민하고 수업하면서 이 표현을 썼거든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further study에서 공부할 걸 미리 당겨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어민들은 구동사를 써서 I can't really make out what you're saying. Can you turn off the volume? 이런 표현도 쓰는 원어민이 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즉 잘 안 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모르겠다가 아니고 소리 자체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I can't really make out what you're saying이라고 하는데 자, 밑에 보시면 make out이 어떤 뜻이냐면은 보거나 듣거나 이런 것들. 이것을 어렵게 보거나 듣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때 그러면 I couldn't make it out 이라고 하고요. 또 소리가 잘 안 들릴 때도 I can't really make out what you're saying 이라고 해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느낌 좀 오시죠? 그럴 때는 구동사 make out을 씁니다. 아, 이거 진짜 카카오톡에 글자체를 이렇게 작게 놓으면 어떻게 난 못 알아보겠는데 이럴 때 I can't really make them out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따 further study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ake out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오늘은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이거에 집중을 해서 model examples 1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Model examples. 미안한데 잘 못 들었어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자, 좋습니다. 미안한데 잘 못 들었어요. 소리, 음성을 잘 못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죠, 여러분? I'm sorry. 아까 했죠? I didn't catch that 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제일 많이 쓰는 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an you repeat? 한 번 더 얘기해달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 들어볼게요. Oh, I'm sorry. I didn't catch that. Could you repeat it? 좋습니다. I didn't catch that. Can you repeat it? 아니면 could you repeat it? 이라고 해서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2번 한글 들어보겠습니다. 성함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상대가 어떤 성함, 이름을 말했는데 죄송한데 예를 들어 이름이 좀 어려웠나 봐요, 소리가. 그래서 이름 뭐라고 하셨죠? 제가 놓쳤네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뭐죠? I didn't catch your name. 그죠? 목적어 자리에는 그냥 바로 네임이 올 수도 있거든요. I didn't catch your name. 그냥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좀 쉽죠? 한번 들어볼게요. I'm afraid I didn't catch your name. 좋습니다. 자, 제가 이 김재우의 영어 회화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 뭐죠? I'm afraid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죄송한데 성함을 놓쳤어요 할 때 I'm afraid I didn't catch your name 이라고 해주면 더 좋겠죠. 3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날짜를 잘 못 들었어. 언제 이사 간다고? 좋습니다. 이사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상대가 며칠 날 이사한다고 그랬어. 하니까 미안한데 날짜를 내가 잘 못 들었다. 뭐 15일이라고? 뭐 16일? 언제라고 그랬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소리의 문제예요. 역시나. 역시 뭐죠? I didn't catch the dat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When did you say you're moving?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쓰면 돼요. 그냥 I didn't catch the date. 그 다음에 When did you say you are moving? 이런 식의 영어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성우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I didn't catch the date. When are you moving out again?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 didn't catch the date죠. 그 다음에 When are you moving ou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hen did you say라는 삽입절을 넣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언제 move out이라는 것은 이사 나간다는 얘기예요. move in은 이사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I didn't catch the date. When are you moving out again? 해서 다시 한번 말해줘. 언제 간다고? 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catch를 썼다. 자, 이제 4번 한국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조금 응용이 돼서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발표하는 사람이 청중에게 혹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말이죠. 놓친 부분. 뭐 한 부분이 있냐? You didn't catch. 이런 영작을 하시면 되거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You didn't catch. 그러면 바로 이거는 원어민 음성으로 영어를 보지 않고 들어볼게요. Is there anything you weren't able to catch? 좋습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시작을 했군요. Is there anything you weren't able to catch?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be able to는 어떤 뉘앙스라고 그랬죠? 여건이나 상황. 그 다음에 can이나 cannot은 뭐다? 능력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이건 능력이라기보다는 소리라든지 잡음 이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you weren't able to catch 이렇게 됐고 Is there anything you weren't able to catch?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요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랑 시작. Is there anything you weren't able to catch?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5번 가보겠습니다. 예산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 제가 발표 내용 일부를 놓쳤어요. 이게 오늘 가장 어렵네요. 이건 이제 회사에서 누가 예산 관련 발표를 했고 혹은 회의에서 예산 얘기를 했고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직원분께서 죄송한데 예산 얘기를 좀 할 때 제가 발표하신 내용 일부를 놓쳤어요. 아마 딴 생각을 했거나 그죠? 아니면은 발표하는 사람이 발음이 부정확했거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놓쳤다 when you blah blah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형은 I didn't catch 뭐뭐뭐 when you were talking about 그 다음에 budget 철자가 어떻게 되죠? budget budget 그죠? 그러니까 김 차장님이 버짓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나는 그걸 놓쳤다. 이 어순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모범 답안은 어떨지 한번 들어볼게요. I didn't catch the part of your presentation when you talked about the budget. 좋습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I didn't catch the part of your presentation. 발표 일부분을 놓쳤다. When you 이건 과거 진행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편해요. 사실은. When you talked about the budget 해서 이건 단순각으로 했긴 했네요. 그래서 버짓 얘기를 하실 때 발표의 일부분을 놓쳤다. 한번 읽어봅시다. 5번은 저도 어렵네요. 시작. I didn't catch the part of the presentation. Your presentation. 그 다음에 when you talked about the budget. 안 보고 한번 욕심내볼까요? 시작. I didn't catch the part of your the presentation when you talked about the budget.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캐치라는 동사를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원어민과 줌 회의라든지 줌 미팅을 할 때 실제로 놓쳤어요. 뭐라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할 때 이 표현 써왔나요? 그동안 써왔나요? I didn't catch that. 안 쓴 분도 꽤 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원어민들이 이런 말을 해요. You are breaking up 이런 말을 해요. 끊겨서 들릴 때. You are breaking up. I didn't catch that. 이런 표현도 하니까 덤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스몰 토크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Small talk.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치 관련해서 스몰토크 3가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캐치는 공부해보는 게 좀 쉬워요. 다른 부분보다. 자, 첫 번째 스몰토크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 사이즈로 새 신발 있는지 문의드려요. 죄송한데 무슨 사이즈라고요? 잘 못 들었어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매장에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38 사이즈로 새 신발 있는지 문의드려요. 꼭 새 신발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찾는 신발이면 됩니다. 혹시 38 사이즈로 이 신발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죄송한데요. 무슨 사이즈라고요? 38요? 36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못 들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못 들었네요가 오늘 대표 표현이었죠? 다 같이 뭐죠 여러분? I didn't catch that 이거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매장 같은 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뭐 있는지 문의드린다 할 때는 조금 공손하게 예를 차려서 얘기하는 게 좋아. 그러면 I was wondering 그죠? 그 다음에 if you have something 그 다음에 in size 38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I was wondering if 구문을 쓰라는 얘기죠. 죄송한데 궁금했어요. 이 38 사이즈로 이것이 있는지 해서 이게 바로 inquiry라고 그러잖아요. inquiry. 문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매장 매니저하고 여러분 친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일적인 관계죠. 일종의. 따라서 I was wondering if you have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 표현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원어민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죠. Hello, I was wondering if you have the new shoes in size 38. I'm sorry, what size? I didn't catch that. 좋습니다. 그 사실은 영어만 놓고 한글 보면 뭔가가 참 한글을 한글답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사실 새 신발이라고 해버리니까 좀 어색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 The New Shoes라고 하는 것이 새로 입고된 그 새로 입고된 신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새 신발이라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죠. 여러분은 영어가 인강을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저하고 정확하게 꼼꼼하게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 was wondering if you have the new shoes in size 38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뉴발란스에서 새로운 신발이 들어온 거예요. 혹은 뭐죠 여러분? 990 V6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을 new shoes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I didn't catch that 이라고 표현했죠. 어렵지 않죠?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몰토크 한글 들어보시죠. 두 번째 책 제목이 뭐라고 했나요? 저희 집 고양이가 뭘 넘어뜨리는 바람에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제 책에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데요. 자, 좋습니다. 이거는 제 실제 스토리입니다. 제가 원어민에게 제 회화책 언제 나온다 두 번째 책이라고 하니까 죄송한데 두 번째 책 제목이 뭐라고 그러셨더라? 길어서 잘 못 알아들었다. 길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저희 집 고양이가 뭘 넘어뜨리는 바람에 시끄러워서 못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하니까 뭐 괜찮아요. 제 책에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못 알아들었다 뭐죠 여러분? I didn't 다 같이 catch that.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여기서. 저희 집 고양이가 뭘 넘어뜨리는 바람에 이런 거 있죠. 넘어뜨리다. 그러면 우리 집 고양이 knock something 옆으로 over. 이때 over는 옆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he or she knocked it over, knock something over. 이게 이제 옆으로 넘어뜨리다, 서로 쓰러뜨리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책 제목이 뭐라고 있는가 이따가 모범 다운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다음에 제 책에 관심 가져주는 거 말도 고맙다 할 때 좋은데요 할 때 이때 좋은데요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하죠? I'm just glad that 주어 동사 이 구문을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I'm just glad that you are interested in my second book 아니면 in my book 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I'm glad가 다행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좋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기쁘다. 그래서 이때는 좀 후자의 의미로 쓰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영어를 먼저 보고 성우의 목소리 들어볼 텐데 왜 그러냐? 바로 첫 번째 이 문장 때문이었어요. What did you say was the title of your second book? 이 어순이 어렵다는 분이 꽤 계셨거든요. 혹 심지어 이거 틀린 영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did you say라는 거 있죠. 얘를 빼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장이 남죠? What was the title of your second book? 맞죠? 그럼 문장 딱 맞잖아요. 의문사, 비동사 딱 들어가는 거.
그런데 did you say는 그럼 뭘까? 이런 것을 삽입절이라고 합니다. 삽입절. did you say가 의문문에서 어순이 딱 맞잖아요. 그죠?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 삽입절로 들어가니까 헷갈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당신의 두 번째 책 제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 What is the title of your second book이겠죠? 하지만 뭐라고 하셨죠?니까 뭐죠? What did you say? 그 다음에 어순이 was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Was the title of your second book?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죠? 좋습니다. 이제 성우의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들어볼게요. What did you say was the title of your second book? I didn't catch that because my cat knocked something over. No problem. I'm just glad you're interested in my work.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스몰 토크 역시 캐치 쓰는 거 한글 들어볼까요? 죄송한데 클라인 선생님 3, 4번 문제 답을 못 들었어요. 아, 그래. 다시 불러줄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 죄송한데요. 쌤 3, 4번 문제 답을 못 들었어요. 자, 중간고사 끝나고 쌤이 답을 불러주니까 3, 4번 문제 답을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옆에 애들이 시끄럽게 했거나 해서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I didn't catch the answers to 3 and 4 이렇게 된 겁니다. 뭐에 대한 답은 공교업계도 전사 to를 쓰게 돼 있어요. of가 아니고 the answers to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I didn't catch the answers to 3 and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시 불러준다는 것은 뭐 repeat 하겠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에서 바로 캐치를 쓰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answer 또 solution 그 다음에 key 이런 것들 다 하면 to가 오게 돼 있어요. 뭐에 대한 답 이러면 these are the answers to question number 3 and 4 question number 3 and 4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저출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this could be a solution to 저출산 low fertility rate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 열쇠가 저 문에 그 문에 열쇠할 때 this is the key to the door라고 그러지 of the door라고 하는 의미는 없어요. 왜 to를 쓰느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붙어 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답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가 못 찾은 것뿐이지. 그러니까 문제에 답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the key to answers to solution to 이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좋습니다. 자, 성우의 목소리로 영어 들어볼게요. Excuse me, Mr. Klein. I didn't catch the answers to numbers 3 and 4. Ah, okay. I'll give the answers again. 좋습니다. 그래서 I didn't catch the answers to numbers 3 and 4. 이러니까 I will give the answers again. 선생님은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좀 어렵다, 그죠? 답을 다시 불러줄게, 이거를. I will give the answers.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저도 익숙치 않습니다. 자, 캐치 관련해서 스몰 토크 어렵지 않았죠? 자, 여러분, I didn't catch 이거랑 I don't get it. I don't get what you mean의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캐치는 소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I don't get what you mean. I don't understand what you mean. 이거는 뭐의 문제?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섞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이즘 포인트 그리고 further studies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